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3주 정도 남았고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아무 일 없이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죠.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긴장감 어린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수능 이후에는 수시에 면접이나 논술고사 시험이 있고 또 12월 말로 접어들면 정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정시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눠볼까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시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어 자체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고 여러분들이 대강대강 알고 있으실 거고, 사실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긴 한데 오늘은 그냥 조금 더 정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알아둬서 나쁜 건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 정시는 수시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은 수시 제도가 있고 정시 제도가 있는데, 정시는 수능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지원을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이때는 학력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대신 지금하고 달랐던 거는 학력고사를 볼 때는 먼저 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시험을 먼저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점만 다르고, 정시의 경우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정도를 빼고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수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수능시험 그리고 정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올해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건 어떤 학생의 수능 성적표예요. 여기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고 100분이라는 게 있고 등급이라는 게 있죠. 여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원점수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채점을 해서 배점에 따라 76점, 80점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원 시험의 경우에는 그런 원점수가 성적표상에 어디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점수를 가지고 평가원이 다 변환을 해버린 점수들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거고, 원점수는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는 알 수 있겠지만 남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원점수는 과목별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 점수는 보통 줄여서 표점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에서 녹색 동그라미 안에 숫자입니다. 과목별로 실제로 응시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유분리가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이 점수를 변환해서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만든 게 표준 점수인데, 예를 들면 국어의 경우에 전국의 학생의 국어 평균을 내서 딱 평균인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인 학생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균보다 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고, 평균보다 내려가면 점수가 내려가는 100점 이하인, 그러니까 국어 표준 점수가 100점이다 그러면 나는 전국 학생 중에 딱 평균 정도의 점수를 거둔 거고, 표준 편차는 점수 간의 그런 차이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냥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더 잘하면 잘할수록 110점, 120점, 130점, 140점도 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 표준 점수는 주로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에다가 과목별 반영 비율, 예를 들면 국어 30, 수학 35 하면 0.3, 0.35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더해서 정시의 점수를 환산한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평균보다 여러분의 점수가 아래면 95점, 90점, 85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보통 평균 주변에 점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죠. 어쨌든 100점을 평균으로 환산한 그런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 표준 점수 안에는 그 해의 수능 시험의 난이도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표준 점수라는 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자를 가릴 때 여러분의 점수가 혹은 합격자의 평균이 963.4 이렇게 복잡한 소수까지 놓여지는 이런 점수를 표기할 때 표준 점수가 더해진다는 거죠.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그렇고요. 백분위는 아까 표에서 노란색인데요. 백분위는 순위와 등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백분위가 99라면 여러분의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학생의 비율이 99%니까 여러분보다 잘한 학생이 1%, 즉 여러분이 그냥 1등 요 정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조금 더 디테일한데요. 그냥 백분위는 등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백분위가 다른 수험생과 나와의 순위의 차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을 표현하는 데는 더 평시에는 좋은데, 대학에서 정시 모집을 할 때 반영하는 점수로 백분위를 쓰는 대학은 대체로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 그리고 지방대학 이렇게가 백분위라는 지표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릴 건데, 탐구의 경우에는 정말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백분위를 가지고 변환한 점수, 내가 과학에 지구과학을 몇 점 맞았다면 그것의 백분위를 가지고 점수로 변환하는 그런 점수를 만들 때 백분위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표준 점수는 상위권 대학, 백분위는 중하위권 대학이 쓴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등급은 백분위를 적당한 퍼센트별로 잘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 여러분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숫자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1등급이 4%, 2등급이 7%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요. 등급은 수시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정시로 갈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인데 저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건 너무 모호한 정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등급은 백분위를 적당하게 구간별로 잘라서 만든 표이다 라는 내용이고, 이제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을 보면 모집 단위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원을 할 때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런 지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는 학과로 뽑기도 하고 어떤 학과는 계열이나 학부로 뽑기도 하죠.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30명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하고 그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 중에서 순위별로 30명을 뽑히면 거기 안에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모집 단위가 계열 모집이나 학부로 좀 크게 모집을 하면 그 덩어리로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등수 안에 들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집 단위를 확인하는 건 은근히 중요한 일이고요. 보통 상위권의 인기학과는 학과별 모집을 하는 경향이 많고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계열 모집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군은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원래 예체능 같은 데서 원서 접수한 다음에 뭐 실기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서 이게 시간적 순서로 대학이 지원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기간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 번 해서 정시에는 3곳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원의 단위를 말하는 게 가나다군이고요. 각 군에는 한 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가군에서도 선발하고 나군에서 선발한다면 여러분은 가나군에 그 대학을 2번 지원할 수가 있고, 모든 대학은 정시 모집 요강에 우리는 가군에서 선발하겠습니다, 가나군에서 분할 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 자기 대학이 모집할 군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군에 어디, 나군에 어디, 다군에 어디 여러분이 이렇게 3번의 적절한 조합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죠. 정시 컨설팅은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또 입시에 대해서 조금 모르거나 주저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상담을 하는 걸 말하는데, 저는요 고3 학생이라면 여러분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좋고, 또 재수생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학원의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면 충분히 정시 지원에 관한 상담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받는 게 좋겠고, 정시 컨설팅을 어디 비싼 데 가서 여러 번 받는 거는 별로 뭐 유효하진 않아요. 그런 걸 받는다고 갑자기 여러분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정시 지원할 때 상향, 적정, 안정이란 이런 말 또 은근하게 많이 쓰죠. 상향은 왠지 내 실력이 모자란데 좀 높은 곳에 지원하는 걸 상향, 적정은 적당하게 한 합격 확률이 60, 70% 정도 되는데 안정권은 80% 정도 이상 돼서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합격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건 뭐 숫자로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시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수험생들이 하는 의사결정이잖아요. 주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향이라고 지원을 했는데도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 해에 갑자기 폭발해서 예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정말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작년에 입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면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 건데요. 어쨌든 상향, 적정, 안정을 한 곳 정도씩 지원하면 좋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리죠. 자,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는 모든 대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탐구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좀 많잖아요. 특히 과탐2 같은 경우에 요즘 그런데, 그래서 대학들이 그 여러분이 획득한 탐구의 100분위 점수를 가지고 변환해서 점수 체계를 만들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대학들이 속속 우리 대학은 탐구의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걸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100분위를 가지고 만들어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든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만든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100분위만 그냥 쓰는 대학도 있고, 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원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하니까 서울대는 탐구 과목별 유불리가 정말 많은 대학이죠. 자, 대학 환산 점수는 대학이 우리는 표준 점수로 반영해요, 100분위로 반영해요, 이렇게 대학이 미리 정시 모집 요강 또는 몇 해에 누적된 우리 대학의 반영 방법이 있죠. 그 반영 방법에 따라서 점수 계산을 하면 자신의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한양대식 점수, 여러분의 고려대식 점수, 여러분의 건국대식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 또한 여러분이 직접 뭐 꼼지락꼼지락 연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입시 사이트인 진학사나 뭐 종로나 이런 데에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상의 점수를 입력하면 거기서 엔터 치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대학별 환산 점수는 그거다라는 거고, 이게 대학마다 반영 방법과 총점과 만점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두 대학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여기가 입결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무식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환산 점수는 그 대학 안에서 학과들 간의 순위를 정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대학의 대학 환산 점수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전혀 1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월은 여러분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어쨌든 대학이 수시에서 전부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시기상의 문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그 해에 정시로 2월에서 뽑으니까 실제로는 수시에 뽑을 수 있는 인원과 정시에 뽑을 수 있는 인원을 모집 요강상에 표현하지만 정시로 꽤 많이 넘어가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보통 12월 30일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 이후에 대학별로 최종 정시 모집 인원을 발표를 합니다. 30일부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날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 원서 접수 하루 전에 발표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시 컨설팅을 받거나 할 때는 이런 최종적인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고 난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시에서 인원이 정시로 넘어와서 정시의 인원이 원래 계획보다 많아지는 걸 수시 2월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최초 합격은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대학들이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합격자 발표를 할 때 합격하면 그걸 최초 합격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문서 등록이라는 절차로 등록을 하는데, 내가 합격을 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다른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여기를 취소하고 이렇게 다른 대학으로 옮겨져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또 비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이 또 뒤에 따라서 합격하고 이렇게 하는 걸 충원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얽혀서 여기에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면 저기가 또 비고 또 이쪽이 넘어가면 저기가 옮겨져 가고, 이렇게 정말 민족의 대이동처럼 조용하게 모든 수험생들이 추가 합격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걸 충원 합격 추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2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추가 합격자 발표가 계속 2월 달에 2월 10 며칠께쯤에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0일 정도가 되면
정시 모집은 다 마치고 나는데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하고 나서도 또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고 나면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시 모집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2월 28일 정도까지 또 학생을 모집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정시가 한 번 더 있다? 이걸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충원 합격, 추가 합격은 앞에 정시에서 쓰는 단어인 거고, 추가 모집이라는 건 단어가 새로운 정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어서 2월 28일까지는 대학 입학에 관한 기회가 계속 살아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시에 관한 용어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기 이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